이번 시간에는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의 인식에 대한 숙제 했어? 야, 대충 해. 그냥 몸이 불편해 도와줘야 하는 사람. 이거 아니겠냐? 그 사람들이 몸이 불편하긴 하지만 무작정 도와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 그 사람들도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여기가 무슨 외국도 아니고 그게 가능할 것 같냐? 그렇게 불가능한 일일까? 논리군과 친구가 장애인의 인식에 대한 숙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군요. 오늘은 장애를 주제로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에 대해 알아볼게요. 오늘 학습을 마치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와 후천적 장애의 다양한 원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 말씀 1. 우리는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금부터 어떤 단어를 설명할 거야. 어떤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으면 이런 뜻풀이가 나오는데 이건 무엇일까? 신체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기형이거나 그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 또는 그런 사람. 무엇일지 생각해봐. 알 것 같은데 여기라서 말 못하겠어요. 그래, 이건 병신이라는 단어의 의미야. 단어의 두 번째 의미는 모자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주로 남을 욕할 때 쓴다야. 사람들은 첫 번째 의미보다는 두 번째 의미로 많이 써. 아, 사람을 얕잡아보는 말이고 듣기 싫은 단어예요. 그래,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욕을 하는 거니까 비윤리적인 말이지. 그런데 이 두 번째 의미가 아직도 너무나 쉽게 쓰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니? 물론 이 단어는 아마도 과거의 잘못된 사고 때문에 이런 의미로 쓰였을 거야. 질병이란 건 몸이 아프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과거에는 사람의 됨됨이를 하늘에서 평가한다고 봤기 때문에 아프다는 건 나쁜 행동에 대한 벌, 즉 하늘의 벌로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병든 사람을 보고 흉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되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지 다짐하려는 거였을 거야. 그러니 병신이라는 단어도 남을 비하하기 위해서 쓰이게 된 건 그 시대의 상황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거야. 뜻을 알고 나니 지금도 용감하게 저 단어를 쓰는 애들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워요. 아마도 그 사람들은 나는 다수고 너는 소수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일 거야. 선생님 말씀 2. 나도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장애인들을 놀림감으로 볼 때는 나는 정상이니까처럼 우월감이 있기 때문일 거야. 하지만 앞일은 모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도 그들같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건 큰 오산이지. 자, 이 표를 한번 봐볼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대요. 연령대만 봐도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다양하지? 자,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봐볼까? 17세 이전까지 장애인 수는 전체 장애인의 3.9%에 불과해. 하지만 50세 이상의 장애인은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어. 이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 장애가 없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후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닐까요? 단정 지을 순 없지만 그렇다는 추측도 가능해. 연령대별 장애만 봐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장애의 원인을 보면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야. 이 표를 봐봐. 이 표를 봐봐. 후천적인 질환과 사고로 인한 장애가 90%나 되네요. 그래,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왔다고 해서 그 원인을 찾아내 고쳐서 정상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노인이 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장애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거기도 하지. 내가 지금은 장애가 없지만 비하해서는 안 되고
장애인이든 아니든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선생님 말씀 3. 이제 다시 장애를 바라보자. 지금 모모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손님 여러분께서는 한 걸음 물러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을 타면 나오는 안내방송이야. 들어봤지? 그럼요. 이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넓으므로 열차를 타고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래. 논리군이 눈을 감고 지하철 승강장 앞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상상해봐. 어떤 느낌이 들까? 우선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내가 가려는 목적지와 동일한 방향인지 알 수 있을 거고,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으니 앞에 있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할 것 같고, 승강장과 열차 사이가 넓으니 탈 때 조심할 거고요. 안내방송을 들어보니 어떤 생각이 드니? 내가 앞이 안 보인다면 불편하고 힘들 것 같아요. 여러모로 참 불쌍하네요. 그래, 측은한 마음이 들겠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이 만화를 봐보자. 자, 만화를 보고 나니 어떤 생각이 드니? 장애인이란 꼭 무능하고 형편없는 존재는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맞아.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장애인이라는 단어의 다양한 표현을 살펴보자. 미국에서는 장애인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인데 그 의미가 달라. 한번 볼래? 핸디캡트 펄슨은 손에 덮개를 쓰고 있는 사람이란 뜻으로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장애인의 무능함을 표현했지. person with disability는 다 같은 사람이지만 능력이 없다. 즉, 장애는 부차적이란 거야. The challenged person, 지체, 시각, 지적 장애인을 이야기해. The differently abled는 또 다른 능력자란 장애인에 담겨져 있는 할 수 없다는 의미를 뒤집어 할 수 있다로 부각시킨 단어이지. 어떤 게 가장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잘 표현하고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거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장애인을 소수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좀 더 생각을 깊이 해보면 보호받아야만 하는 모자란 존재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지. 자, 지금부터 오늘 배운 내용 중 핵심이 되는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하늘이 내린 형벌이었지만 현대에는 특별한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죠. 후천적 장애의 다양한 원인과 그 영향력을 보면 2008년 기준으로 했을 때 55.6%가 후천적 질환에 따른 장애예요. 그리고 33.4%는 사고로 인한 장애이죠.